안녕하세요. 지적인 삶의 동반자, 여러분의 이야기 채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비판적이면서 집 밖으로만 나가면 더없이 친절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깊은 혼란과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에게는 저렇게 대하지 않는 걸까? 내가 문제인 걸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인간 심리의 이면, 특히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의 모순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먼 사람에게는 칭송을 받는 걸까요? 그들의 선행은 과연 진심일까요? 하나들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매우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를 터뜨렸고 아들과 딸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피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지역사회의 한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매주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 시대의 숨은 영웅,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그토록 헌신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명령적 사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식의 굳건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격한 잣대를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중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야만 한다. 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미지를 유지해야만 한다와 같은 내면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노숙인을 돕는 행위는 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잘 짜인 연극의 일부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왜 가족에게는 이토록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요?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노숙인들은 그의 사적인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일상에서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볼 기회가 없습니다. 관계가 피상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는 완벽하게 통제된 선한 사람의 이미지를 잠시 동안만 연기하면 됩니다. 이 연기는 그의 평판을 높여주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채워줍니다. 반면 아들과 딸은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가장 가까운 관객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은 민낯, 꾸미지 않은 일상의 모습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장기간에 걸쳐 진정한 친밀감과 선함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이 드러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선행은 진정한 공감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사회적 이득을 얻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남편이 들려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전 아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을에서 가장 까칠한 여자로 불릴 만큼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들조차 그녀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부부와 어울리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마치 성인을 대하듯 극진한 효도를 다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 한 번 하지 않던 그녀가 부모님을 위해서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 진료에도 빠짐없이 동행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친절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친절을 누구에게 베풀지 매우 선택적으로 결정했을 뿐이죠.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녀가 왜 부모님에게만 그토록 헌신적이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어릴 적 부모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은 황금 아이였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자랐고, 이제는 그 관계를 유지하며 부모로부터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약해진 부모를 돌보는 상황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통제력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독립적인 남편이나 친구들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지만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모를 통해 나는 필요한 사람, 나는 강력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만끽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효녀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냉정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주변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패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베푸는 친절은 전부 가짜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일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선한 행동 그 자체는 실제합니다. 노숙인은 배부른 식사를 했고 연로한 부모는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친절함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뿌리, 즉 동기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깊은 공감 능력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트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자기의 통제력, 우월감, 인정 욕구라는 거대한 필터를 거쳐 나옵니다.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나 희생보다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친절은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매우 조건적이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통제권이 위협받거나 더 이상 원하는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깊은 혼란과 아픔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결코 틀리거나 이상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 앞에서 상처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순적인 행동에 휘둘려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무대 위 화려한 모습이 아닌 무대 뒤의 진짜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증인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선행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감정을 온전히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상처로부터 자유롭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